네, 기다리고 계셨죠?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밍밍스님이 더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일단 스펙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방국립대 4년제시고요. 중어 중문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4.3 만점에 3.88이고요. HSK 5급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자격증은 한능검 1급, 컴말 1급, 또 경력사항으로는 면세점에서 2개월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또 수상 경력도 있네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셨고요. 대외 활동으로는 글로벌 서포터즈, 지방공기업 실습, 공공기관 실습, 교류 수학 1년, 글로벌 직무체험 실습, 그리고 교내 근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토익 850점을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토익이 고고 익선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토익 스피킹 IH 수준, 중국어 회화 고급도 취득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토익 900점 이상을 목표로 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HSK는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지만 더 이상 공부할 계획은 없습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곳은 한국공항공사 경영행정부문이고요. 하고 싶은 말은요. 추가로 인턴 경력은 한 번 이상이면 될까요? 아니면 사무 보조 업무를 하는 계약직 경력도 필요한가요? NCS도 준비해야 하는데 경력상 부분 얼만큼 준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밍밍스님 보면 대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스펙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쌤. 네, 일단 이분은 열심히 사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글쎄요,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본다면 이분이 뭐가 아쉬울까? 뭐 이 정도면 적정해 보이는데라고 싶겠지만 희망하시는 한국공항공사의 여러 가지 채용 전형이나 특징을 살펴본다면 누수되고 있고 좀 빠져있는 부분들을 메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서류 전형에서부터 30배수로 채용을 하고 1차 면접도 대여섯 가지의 전형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이 한국공항공사. 입사하고 싶어서 많은 경쟁자들과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좀 경쟁이 될 텐데 그런 면을 따져본다면 일단 잘하신 부분들은 자격증에서 우대 가산 자격에 해당되는 그 한국사 능력 그리고 컴활 능력을 1급 딴 건 잘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어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높은 점수대를 확보하시는 게 좋아 보일 텐데요. 대부분 한국공항공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천국제공항도 같이 희망을 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라면 결국 토익 점수가 최대한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한 요소이니까 그 들으셨던 카더라가 맞으니까 열심히 토익 점수 확보에 임해 주시고요. 뭐 중국어 회화 고급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공항공사만 놓고 본다면 영어 점수에서 이미 최소한의 점수 이상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을 더 하실 필요 없다는 것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빠져있는 부분들만 생각을 한다면 과연 한국공항공사 지원에 필요한 논리라든지 경영행정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가산 사항이라든지 특정한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들, 경력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이 조금 부족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NCS 필기도 난이도는 보통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셔야 되고 많이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맞는다고 하면 좀 표현이 어가면 정답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전형별로 틈틈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하는 결국 우리 밍밍스 친구께서 실행을 더 하셔야 되는 취업 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입니다. 스펙적으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나이스 말씀드립니다. 스펙이 일부가 조금 밍밍한 느낌이 있다는 것 같으신데요. 사연 제목에서 이제 어학 스펙이 좀 고민이다라고 했어요. 보시면 이제 뭐 토익이나 토스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850점을 목표로 공부 중인데 850을 목표로 하는 게 맞나요? 90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도 생각한다면 뭐 950점 이상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는 토익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컨설턴트입니다. 그리고 토익을 별로 이렇게 맹신하라라고 말하는 주의자도 아니죠. 하지만 이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높게 확보를 하셔서 다른 일부 공공기관 지원 시에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900점을 타겟으로 하고 접근해 보시는 것, 그리고 영어 말하기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토익 스피킹 IH 수준이라기보단 토스 레벨 거의 7이나 8, 오픽도 IH보단 AL 등급까지 높여서 상향, 소신껏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일반 기업체까지 노리신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높게 타겟을 두고 하시면 단기간에 원하시는 최소 수준의 영어 말하기 점수도 확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차 면접 때 1대1 영어 면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한국공항공사의 특성상 영어 회화적인 요소에서의 최소한의 준비도 불가피합니다. 아무래도 영어 말하기 점수를 그 정도 수준으로 확보를 하시게 된다면 높은 수준으로 말이죠. 이러한 대면 면접에서의 영어 면접상에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된다거나 어려움 없이 테스트를 통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자격증을 확보한다, 특정 등급을 확보한다가 아니라 면접 전까지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어학 테스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밍밍스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게 NCS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고고익선인 영어 점수까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인턴 경력이 한 번 이상인 게 좋은지 아니면 사무 보조업무 계약직 1년 근무가 좋을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사실 인턴 근무나 일반적인 근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할 이야기거리를 많이 확보해야 될 텐데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지방공기업 실습, 공공기관 실습 이렇게 기관에서나 혹은 특정한 뭐 교육기관이나 학교 차원 내에서 직무 실습 등을 수행하셨던 점은 할 이야기거리들은 분명 있으시리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희망하시려는 부문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조금이라도 쌓아보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턴 경험이 됐건 계약직 근무 경험이 됐든 근무 경험을 확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꼭 공공기관에서만 이런 근무 경험을 쌓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 기업체도 해당될 것이고 외국계 기업도 괜찮으니까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건 행정적인 업무, 경영 지원이나 관리적인 파트에서의 업무 경험을 쌓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 업무 경험을 쌓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미 비슷한 경험들을 비슷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외에 지금 특정한 자격이나 스펙적인 요건을 조금 더 채우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도 충분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들을 또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도 무척 중요할 텐데요. 네. 이를테면 면세점 2달 동안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경우도 2달 동안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 협업했다 이렇게 단건으로만 정리하기보단 처해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업무를 좀 개선을 했다거나 어려운 업무 상황 속에서 초과 목표를 달성했던 성과까지 좀 폭넓게 이야기의 그 가지수, 개체수를 좀 늘려보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 기업체까지의 지원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새로운 경력 확보와 기존 경험에 대한 정리,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대외 활동 실습이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좀 이거를 활용해서 본인만의 어떤 강점과 포인트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내가 뭘 했다 이 자체에만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험을 직접 같이 해본 분이 아니고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 따라서 어려움이 동반되었던 경험 위주로 이야기의 재배치는 불가피할 겁니다. 더군다나 대외 활동이라는 것의 성격상 내가 마치 한 건 별로 없다라고 스스로의 경험을 좀 치부하거나 낮게 바라보고 정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꼭 어떤 전반의 이야기를 다 적어야 되는 부담은 없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 상황에서의 본인의 역할과 내용들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경영학을 뭐 복전이나 이중전공을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한 팀 프로젝트라도 그 안에서 벌어졌던 특정한 뭐 아이디어 차원의 공유라든지 추진하시고 동기부여하셨던 정성적인 대인관계적인 상에서의 노력을 한번 기재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면세점 알바를 통해 목표 달성과 추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무슨 상을 탔는지도 정확하게 기재하면서 본인이 처음 접했던 분야나 내용에 대한 빠른 적응과 아이디어 공유와 뭐 효과적인 시간 안배나 자원 관리, 활용적인 측면의 이야기도 좋겠고요. 글로벌 서포터즈를 통해 수동적으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이해하고 활동했던 나의 이런 책임감 있는 자세로서의 집단에서의 역할 수행, 이런 실행력 측면을 어필해 보는 것, 공기업 실습을 통해 지방 공기업에 대한 이해를 기르는 법, 뭐 이렇게 따지면 오늘 계속 이 얘기 하겠다, 그죠? 공공기관 실습도 결국 그 기관에서 무슨 실습을 하셨고 어떤 점이 어려웠지만 어떻게 빠르게 적응했노라. 자,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나는 이런 컨설턴트도 우리 밍밍스 친구의 이야기에 최대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밍밍스 친구 본인께서도 스스로의 경험을 한번 요약 정리 생각해 보신다면 할 이야기거리가 스스로 제법 될 겁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지방 공기업 실습, 공공기관 실습, 여기 또 글로벌 직무 체험 실습과 같이 이렇게 직무 관련된 실습이라든지 체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한국공항공사로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어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공기관을 쓸 때는 해당 공공기관의 실습 경험을 통해 공기업의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었고 내가 공공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발견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공공기관 구성원들께서 하셨던 업무 역할 속에서의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일을 대하는 관점이나 자세를 보시고 이러한 면에 있어서 나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점들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역할이나 성격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어왔다, 준비해왔다 정도의 지원 논리로 펼쳐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거 외에는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협업이라든지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멀티로 수행하는 업무, 스킬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알게 되었다. 정도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말씀드린 이야기만 한 8, 9개의 강점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부터 축하를 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목표가 한국공항공사만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뭐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국공 같은 것도 뭐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공공기관이나 뭐 사기업으로 범위를 좀 더 확장해 봐도 될까요? 예, 확장을 해도 되지만 이분이 하셔야 될 게 분명 많을 겁니다. 일단 사기업에 지원한다면 적성검사 공부를 새롭게 네. 하셔야 되고요. 적성검사 공부의 특징상 공간지각 능력 등을 푸는 문제들을 또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뭐 종이에 점 찍어놓고 저 부분 어디쯤 위치해 있게 뭐 이런 문제들 과연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외국계 기업들로 갈 만큼의 어학 성적이 확보가 안 된다면 외국계 기업까지의 확장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본인의 직무가 결국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의 분야 확장도 중요할 텐데요. 이상적인 담론을 그리고 중장기적인 예측만 하는 게 해외 영업이나 그에 유사한 해외 사업 전략 등이 아닐 것입니다. 최대한 특정한 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파워가 강한 소비재 기업들로의 해외 영업들로의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쪽에서 신입을 잘 안 뽑는 게 지금 아쉬운 부분일 테니까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대인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과 교감을 하고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에게 성취감을 느끼고 인정받는 성향의 학교 생활 그리고 청년 시절을 지금 보내고 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 좀 단체 활동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 이런 관리자 측면의 역할, 기획자 측면의 직무들로도 지원은 가능해 보입니다. 반면에 구매 직무라든지 재무, 회계 쪽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우리 차쌤이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을 때 굉장히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차쌤께서 무려 나이스도 외쳐주시고 축하까지 벌써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밍밍스님께 조언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아이디 개선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분명 이름 중에 민자가 들어가신 분 같은데 아이디가 결과 따라간다고 뭐 나이스라든지 다른 아이디로 더빅스쿨에서 아이디 바꿔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게 웃음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기운 내셔서 지지하는 취업, 이기는 무드, 포지티브한 무드로 가야 게 결과가 좋은 게 취업입니다. 기분 좋게 남은 가을, 겨울의 기간들 잘 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겁니다. 예, 밍밍을 약간 이름이 민지인 분들이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예. 귀엽게 부를 때. 예, 그런 것 같고요. 자, 이상 헛소리였고요. 자, 이번에는 푸짐한 한상 차림 대신 3분 요리처럼 간단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잡다방 3분 사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취업대학교 카페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아이디가 이게 익명을 표할 때 이렇게 아이디를 쓰죠. 자, 34살 남자입니다. 스펙 평가 부탁드립니다. 학력은 4년제 국립대를 졸업을 했고요. 학점은 4.5점 만점에서 3점대 중반입니다. 경력은 중소기업 환경안전보건위험물 소방관리자로 5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공인 어학 성적은 없고요. 자격증이 많습니다. 네.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위험물화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모스마스터 2007, 태권도 3단, CS 리더스 관리사, 인터넷정보관리사 2급, 한자 능력 자격시험 2급, 워드프로세스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운전면허도 써놨네요. 네. 대기업 환경안전팀으로 경력공채 통해 이직하는 게 목표를 밝혀주셨습니다. 예, 숨이 찰 정도로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18개. 네. 자격증의 신이신데 대기업의 환경안전팀으로 지금 이직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셨고 이직에 필요한 스펙 지금 충분한가요? 네, 뭐 자격만 놓고 본다면 뭐 빠질 건 없겠습니다. 직장의 신이십니다. 오늘도 나이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이게
과연 정말로 다 필요한 건가를 생각한다면 실제로 기업체 지원하실 때는 기재할 요소들을 좀 제거해 주실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스펙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와서 학점을 논한다는 것은 경력 공채에선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크게 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점 순위 넘어가기로 네. 하고요. 오히려 지원 자격 등이 요구된다는 대기업 등에서는 일정 수준의 뭐 토익이든 아니면 영어 말하기 점수 등을 확보를 간략하게나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근무 경력적인 면도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7년직을 전후로 좀 가늠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력 공채를 생각한다면 경력이 조금 미진하실 수도 있으니 헤드헌터를 써보시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네. 전체적인 먼저 점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일단은 어학 성적이 없다는 점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경력 공채로 가기에는 조금 경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격증이 무려 18개고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 하세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자격증이 많은 거를 좋게 볼지 이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글쎄요. 좋게 본다면 질문거리는 안 되겠죠.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격증을 이렇게까지 많이 따면 대체 근무는 언제쯤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요. 중소기업에서 환경, 안전, 보건, 위험물, 소방 5가지 파트의 역할을 다 수행했던 것 중에서 어떤 업무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적게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 기업이 뽑고자 하는 인재의 요건에 경력이 좀 불충분할 수도 있게끔 포장이 된다는 거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사 자격들만 보면 열심히 지내오신 성실성만큼 그리고 본인의 자기개발 의지만큼은 높게 평가하고 싶지만 실제 근무에 투입될 수 있는 지식과 실무적인 역량이 과연 정확하게 있을까, 자격증만 많진 않을까라는 약간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 서류나 면접에서 점검을 받으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자격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와 조금 관련한 자격증을 임팩트 있게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이분이 현재 환경, 안전, 보건, 위험물, 소방 관리자로 5년 동안 경력을 쌓았어요. 타격이나 이제 직무로 이직의 폭이 굉장히 또 넓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직의 폭이? 좀 네, 넓긴 넓겠지만 아마 면접 가면 굉장히 불리하실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업무가 더 메인이냐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안전 파트의 사람을 뽑으려는 기업의 공고가 나왔는데 안전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맞게 지원을 하시겠죠. 네. 하지만 실제로 하셨던 업무가 안전은 극히 일부 파트고 오히려 위험물이나 소방 안전 쪽에만 특화가 되어 있던 업무였다. 네. 이 기존 직장에서 말이시죠. 네.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의 논리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32살 피아노 우리 4개분 1111 이분께는 본인이 어떤 업무에 경력 파트가 있는지 스스로의 경력 기술 사항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앞으로 맡아야 될 다른 대기업군에서의 역할이 기존에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요. 경우에 따라서 면접 전형 등에서 용어를 묻는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특정한 시행령이라든지 법령적인 이슈들도 알고 있는 지식사항들과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겠고 또 본인이 현재 다니시고 계신 뭐 다녔는지 마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직장에서 하셨던 하루 일과라든지 그 연 단위로 어떤 업무들을 주로 했는지를 또 소개하거나 정리하는 답변들이 다른 지원자 대비 더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 네. 그러한 점을 좀 유의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기업들이 요즘 수시 채용으로 다 전환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럴 때 좀 이직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한 명 뽑습니다. 경력 공채로 한 명 혹은 2명. 근데 2명 중 한 명은 뭐 신입, 한 명은 경력. 이렇게 경력과 신입을 같이 뽑거나 경력만 뽑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경력 공채라고 해도 사실상 말이 공채지 수시 채용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투트랙 전략으로 경력 공채를 노리시는 것, 물론 이제 공채를 통해서 본인이 정당하게 전형을 밟아가시면서 내가 알고 있고 익숙한 방법의 학습 위주의 내용들이 뭐 특정한 뭐 필기 전형이라든지 뭐 필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인성검사가 있을 테니까요. 뭐 어찌됐든 면접 전형들도 그렇고 그렇게 통과될 걸 생각한다면 공채를 목표로 하셨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기업들이 이러한 직급에 대해서 제한적인 오픈을 하는 기업들도 덜어 있을 겁니다. 대기업의 계열사 중에는 비상장 계열사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헤드헌터를 통해서 뭐 새롭게 제한된 오픈을 한 그런 잡 포지션에 소신껏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고 거기에 필요한 국문 이력 사항과 영문 이력 사항 등을 한번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신다면 오히려 그게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트랙으로 준비하길 추천해 드리셨고요. 끝으로 이분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열심히 살아오신 방향성은
충분히 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치르셔야 될 건 따오신 자격증만큼이나 실제 실무 경력과 능력이 있는지를 가늠해 보시는 게 또 스스로에게도 필요하고 기업들에게도 어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 경로의 대기업으로의 가는 길들은 많을 겁니다. 본인이 아는 길만이 답은 아닐 테니까요. 외연을 넓혀보시면서 이력사항 등을 특정한 취업 포털에 올려보시면서 또 다른 차원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취업을 고민해 보시고 발전적인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차쌤의 조언으로 원하시는 곳으로 이직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3분 사연,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취업대학교의 아이디 가기몽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내용이 26살 남자고요. 스펙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대학은 인서울이고요. 토익 900점, 한국어 토픽 3급, 한국사 1급, 컴말 1급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업하는데 충분한 스펙일까요? 이렇게 간략하게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미 토익 높은 영어 성적 확보해 두셨고 여기에 또 자격증들도 굉장히 젊으신 나이에 많이 따두신 것 같아요. 스펙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공공기관 갈 생각이 있으신 거라고 한다면 네. 뭐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 NCS 직무 수행 능력 필기 시험이라든지 기타 기술 직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폭을 넓혀 보시면서 본인의 전형병을 경쟁력을 갖춰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반 기업 채로까지 지원을 확장하길 원하신다면 이 토익 점수에 걸맞는 영어 말하기 점수를 확보하셔서 토스 레벨 6에 140점 이상, 오픽 IM3 이상을 거둬 주셔서 추후에 다른 일반 기업체들, 이를테면 뭐 전장 부품 회사라든지 반도체 장비 회사들 혹은 특정한 이런 뭐 시설 설비를 포함한 특정한 기계 직렬 내에서의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직으로의 이직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뭐 기타 다른 기계 직렬을 요구하는 곳으로 폭넓게 지원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본인의 마음상 공공기관 지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시다면 사기업 취업도 뭐 일부 기업에 한해서 외연을 넓혀보시는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공공기업 기관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하기 부분, 토익 스피킹 부분 외에도 어떤 것을 더 보강을 하면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에너지 발전 공공기관을 생각하신다면 PT 면접이 분명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전공 지식을 묻는 PT 면접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특정한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PT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출된 문제들을 검토해 보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스터디 등을 통해서 혹은 그 속해 계신 지역 단위에 있는 일자리 카페나 특정한 기관 등을 통해서 이러한 PT에 대한 실습을 경험해 보시고 실전에 맞는 전형별 대비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직무 수행 능력에 해당될 수 있는 전공 필기에 대한 학습들 틈틈이 이어가 보시면 좋아 보입니다. 혹시나 이제 가기목님께서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으로 조금 확장을 시키신다면 어떤 스펙을 보충하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짧은 체험형 인턴이라도 도움이 네.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 기업체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산업에서 근무를 하길 원하는지에 맞게 특정 산업에서의 근무 경험이나 특정 산업의 특정한 인사이트나 지식을 뭐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습을 하신다거나 현직자의 직무 특강 등을 통해서 해당 직무에서의 역할 그리고 본인의 전공을 살리면서 취업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사기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뭐 다양한 IT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뭐 자율주행 부분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을 또 별도로 쌓으셔야 되니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까지 확장은 아니시라고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영어 말하기 점수 그리고 희망하는 우선순위의 분야에 걸맞는 근무 경험 확보 공공기관만 생각하면 체험형 인턴 한 번 추가 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추가된다면 1년 이내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금 나이가 26이면 보통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은 지금 이제 졸업 전이거나 그쵸. 네네. 졸업 곧 예정일 이제 학생일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체험형 인턴 같은 것을 하면은 좋을까요? 네, 그럼요. 좋겠죠. 아무래도 본인께서 할 이야기거리가 부족하실 겁니다. 뭐 캡스톤 한 번 나가신 거랑 뭐 자작자동차 동호회 뭐 이런 거 한번 하셨겠죠. 그런 것만으로 본인의 실무 역량을 어필하기가 무리가 있다면 희망하실 만한 주로 뭐 에너지 발전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에서의 직무 체험 프로그램,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내가 현업에 적합해지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서 이 경험 혹은 특정 경력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특정 공공기관에서의 체험형 인턴은 일부 기관의 경우 가산점의 영역으로도 1점 추가될 수 있으니까 여러 방면에서 근무 경험 쌓는 건
또 다른 의미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턴에 대한 추천까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가기봉님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적절한 나이에 심플한 스펙. 이것이 바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예.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좀만 더 힘내주시고요. 앞서 1년 이내는 취업된다는 말이 되게 자극적으로 들리셨죠? 요새는 취업이 좀 어려워지면 8개월, 10개월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악담을 한 게 아니라 응원을 한 거니까 오해 마시고요. 앞으로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